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뭐죠? 네. 다이어트는 디톡스가 필수다. 네, 다이어트만 하는 것도 힘든데. 그쵸. 디톡스를 하다가 내 영양소까지 배출되는 건 아닌지 좀 궁금했거든요. 그런 게 궁금했어요? 네.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그럴 만도 해요. 이게 진짜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면 아까워요. 아까운 것보다 약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관리해왔던 영양소들이 혹시 디톡스로 다 나가버릴까봐 그러네. 진짜 너무 빼내다 보면 걱정도 되더라고요. 원장님, 그 빠지는 것도 좋은 것만 빠지면 안 되고 나쁜 것만 빠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내가 문을 닫아주거나 열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쁜 거는 좀 지키고 싶고 이렇게 좋은 건 지키고 싶고 나쁜 거는 좀 개방하고 싶은 사람이 욕심이 다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렵죠. 어려워요. 일단은 디톡스를 어디까지 볼지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디톡스라는 게 사실은 뭘 비운다는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할 건지 정말로 간헐적으로 단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장을 적극적으로 비우려는 관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대사를 도와주는 예를 들어서 간에서 많이 이제 대사를 하니까 여기에도 온갖 영양소라든지 아미노산들이 꼭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보충해주는 과정도 디톡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중에 어떤 부분에 속해야 되는지가 생각이 나는 거고 근데 다이어트를 하면서 디톡스 하면은 대부분 이제 비워주는 방법을 생각하니까 그럴 때는 물론 빠져나갈 수 있죠. 당연히. 네, 근데 이제 피부 디톡스도 있다고 예전에도 한번 맞아요. 말씀을 드렸듯이 그때도 아마 이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요. 술을 먹고 입을 꼭 다물고 있어도 그래도 술 냄새가 난다. 네, 피부에 이렇게 가스 배출이 된다고 하셨었죠. 구멍마다 사실은 다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그럼 결국은 피부도 가스 배출을 하니까 이거를 이제 오픈해 줘야 되는데 남자의 어떤 그 땀으로 배출하는 그 디톡스와 가스 배출의 디톡스와 여자의 가스 배출하는 디톡스가 조금 방법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제 사우나 가서 이제 뜨거운데 이렇게 쫙 땀 빼고 이렇게 좋을 수 있는데요. 이제 어떤 체질에 따라서는 여자들은 오히려 그 훈증을 해서 안을 조금 데펴서 이 안으로부터 따뜻해서 바깥으로 땀을 배출하는 것이 훨씬 여자들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랫배가 차거나 냉하거나 이럴 때 우리 여성 전용 가면 이렇게 훈증하는 거 있잖아요. 또는 원적외선 이렇게 앉아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안쪽으로 조금 따뜻하게 데워져서 배를 좀 따뜻하게 데펴져서 온도가 안쪽으로 온도가 올라가서 바깥으로 땀을 배출하는 것이 여성들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나쁜 노폐물들만 비워지고 영양소는 조금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수분을 지켜야 하는데 바깥의 온도가 너무 뜨거워서 발열이 돼서 땀이 나오는 것과 안을 데펴서 바깥으로 땀을 배출하는 것과는 땀의 종류가 물론 다르겠죠. 그리고 가스 배출도 좀 다르겠죠. 그러면 몸이 개운해져요. 몸이 데펴졌기 때문에. 또는 이제 바깥으로 이제 언젠가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이제 피부를 통해서 경피 흡수를 통해서 제품을 발랐을 때 우리가 이제 아로마 같은 거를 그렇게 쓰는데요. 이제 나의 향기, 향취라고 하는 이 향기가 있고 이제 가스 배출하는 그 냄새가 있단 말이죠. 그때 아로마 테라피를 통해서 모공을 열어서 가스 배출을 하면 아까 알코올 냄새 나듯이 이제 나오는 가스와 이 향기가 결합이 돼서 가스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부를 일부러 케어를 통해서 가스를 배출하는 경우가 있고 땀을 통해서 배출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방법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것도 나에게 맞는 걸로 좀 선택을 해야겠죠. 향기도 나에게 맞는 걸로 써야 될 것이고 또 뭐든지 나에게 맞는 걸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이렇게 물론 좋은 방법으로 디톡스를 해도 좋은데 약간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좀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도 많이 디톡스를 하시잖아요. 굉장히 유행했었잖아요. 간헐적 단식이. 근데 이왕 간헐적 단식을 할 거면 내가 좋아하는 거를 먹으면서 하자 해서 인스턴트 피자, 치킨 이런 거. 그러니까 오늘 하루 치킨 2조각 이런 식으로 혹시 간헐적 다이어트를 해서 디톡스를 하면은 그러면 좀 어떨지. 원장님 간헐적 단식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이제 쭉 굶겨서 그러니까 소화 효소를 조금 많이 만들어서 좀 소화를 돕게 하자는 이야기인데 근데 피자 먹고 막
한꺼번에 막 이런 거 왕창. 이거는 피자에 샐러드까지 하죠. 네, 이런 식으로 나름 영양소를 생각해서 야채를 함께 그래서 잘 야채 띄웠다. 같이. 삼겹살 먹을 때 상추도 많이 싸 상추를 먹었다. 싸서. 이런 식으로 간헐적 다이어트를 하면 어떤지.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이게 이건 진짜 많이들 고민하는 거죠. 그죠? 네. 그쵸. 뭐 저탄고지 하듯이 다이어트 유행인 것 같아요. 이런 다이어트들이 기존에도 조금씩 있었는데 요새에서 간헐적 단식하면 종류도 되게 많아요. 네. 뭐 16대 8이다, 5대 2다 이런 거 아세요? 네, 좀 들어본 것 같아요. 뭐 특별히 관심이 없으실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 16대 8이라면은 8시간 안에 뭐 삼시세끼를 먹든 먹는 걸 딱 먹고 16시간을 금식시킨다. 뭐 이런 것들. 5대 2라면은 예를 들어서 닷새 동안은 뭐 그럭저럭 먹으면서 이틀은 안 먹는다든지 여러 가지 간헐적 단식도 방법이 많아요. 많은데 뭐 그러면서 언제부터 해야 된다는데 이 간헐적 단식이 그 굶는 이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이유를 아셔야 되는 게 이게 굶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몸에 제일 축이 되는 호르몬 중에 하나가 인슐린이에요. 인슐린.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예, 인슐린이라는 게 있으면은 여러 가지 당분이나 이런 것들을 이 지방 조직 안에 이런 칼로리가 쌓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슐린 분비를 최대한 줄여주면 이 지방이라든지 세포에서 끄집어내는 작용을 당을 먼저 쓰고 그 먹는 것들이 쌓이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과정을 유도를 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그동안에도 단식은 칼로리를 잘 조절하는 칼로리를 조절하는 단식하고 간헐적 단식하고 어떤 게 더 다이어트 효과가 좋을까요? 간헐적 단식이요. 아, 요새 또 유행을 하니까. 그런데 이런 걸 갖고 외국에서는 장기적으로 논문을 진짜 아주 수십 편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 데이터들 연구 분석을 해봤더니 간헐적 단식이나 칼로리 제한 시기법이나 그게 그놈이 그놈이다. 네. 근데 여기서 또 반전이 생기는 게요. 그 논문을 보면은 대신에 보니까 칼로리를 맨날 이렇게 줄여서 조절해서 먹으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해 수능도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다이어트법을 정말 뭐 정해진 기간 동안 하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데 탈락하는 율이 간헐적 단식이 훨씬 더 적더라. 그러니까 적응성은 간헐적 단식이 더 좋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조금씩 따라가 보셔도 자기한테 맞는 방법으로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입으로 먹는 것은 결국은 다이어트든 아니면 디톡스든 두 가지 다 평생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한, 입으로 먹는 한 디톡스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나면 디톡스를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나는 깨끗할 것이다. 아,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거는 결국은 평생을 살면서 계속 해야 되는 일인데 질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한번 디톡스하고 또 살고 또 디톡스하고 또 살고 이게 습관처럼 사실은 해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특히 어렵네요. 평생. 그걸 장기전이니까 네. 그 뭔가 드라마틱한 무언가를 만들려고 물론 이제 많이 살이 쪘거나 많이 아프거나 그러면 집중적인 치료를 물론 해야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도 뚱뚱한 사람도 그런 개념은 꾸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일상으로 시작을 하면 이걸 어렵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일인데 일상으로 생각하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면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가자는 거죠. 장기전이니까. 장기전으로 쉽게 가려면은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식단으로 좀 해도 괜찮다는. 간헐적 물론 이제 단식이 네. 전체적인 칼로리는 어느 정도 조절은 그쵸, 좀 하시는 그쵸, 게 예.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비율적으로 따져서는 어쨌든 탄수화물 좀 줄이는 게 아무래도 좋을 거고 아까처럼 먹는 시간대를 또 이렇게 이 16대 8이라는 처음부터 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처음에는 뭐 12대 12, 12시간 안에 먹겠다 이런 식으로 먼저 조절하면서 자기한테 맞는 방법 찾는 게 좋겠죠. 예. 결국은 나에게 맞는 걸 찾는 게 계속 좋다 주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게 무엇인지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엔 진단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잖아요. 결국 답이 항상 하나로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나에게 맞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거예요. 나의 구체적인 문제점이 또 무엇일지. 또 다음 질문에서도 한번 알아볼까요?